목요일 선택 오늘의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말씀위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의 김성민 PB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이트진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하이트진로는 뭐 보시면 이제 주류 업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마련 중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해서 다음 주 중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부터 적용이 되면 그 영업장들의 이제 영업 시간이 길어지거나 인원수 제한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화이트 진로나 이제 주류 업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분기에 529억으로 상당히 좀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여전히 맥주라든가 소주 시장에서의 이제 부진은 조금 피할 수 없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그 사적 모임들이 제한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제한되면서 이제 사실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뭐 2월부터는 소폭 완화가 됐고 3월에도 이제 판매량이 좀 증가세로 전환이 됐지만 오히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7월부터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동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 제한이라던가 네. 그 제한 완화라던가 뭐 시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진에서 좀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런 뭐 보복 소비가 이어지는 트렌드에서는 같이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 때 부진했던 맥주 사업이 뭐 본격적으로 여름을 들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경쟁사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뭐 동사의 2분기도 마케팅 비용은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들이 지금 뭐 경쟁 심화에 따라서 우려는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점유율 확대에 대한 측면들이 좀 남아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 백신 보급 속도가 좀 빨라지면 그 MS 상승과 함께 보복 수업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모임 시간이라든가 네. 인원수 제한 때문에 사실 회식 문화도 사실 많이 사라졌는데 줄어졌죠. 오히려 뭐 폭발적인 주류 소비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던 부분들이 조금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눌림목마다 오히려 매수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오히려 마스크를 좀 벗어 던지고 백신 접종을 좀 빨리 하는 뭐 지금 30대 분들도 있고 뭐 이 나이대에 맞춰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9월 중에 뭐 백신 접종률이 올라온다면 오히려 마스크를 좀 벗어 던지고 좀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또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된다면 주류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하이트진로를 살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DB하이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어떤 매력 포인트들 짚어보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이제 최근에 IT 주식들이 하루 네. 오르고 하루 빠지는 좀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보면 8인치 웨이퍼라고 하는 네. 특히나 뭐 저희가 지금 D램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12인치 웨이퍼 말고 그 8인치 웨이퍼가 전세적으로 좀 품귀 현상입니다. 일단 1분기 때도 상당히 좀 귀한 몸이었는데 2분기에도 여전히 이제 몸값이 높아지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날로그 반도체라든가 파워 반도체, 뭐 DDI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수요가 급증이 이루어졌고 8인치 레거시 파운드리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부 하이텍, 뭐 글로벌리 몇 개 없는 이제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가 좀 몸값이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뭐 클라우드라던가 그 IT 기기 수요, 뭐 5G 통신 관련해서 오히려 수요 단에서 이게 코로나19의 수혜를 좀 많이 본 부분들이 있고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뭐 계속해서 조금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8인치 웨이퍼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도 쓰이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주요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동률을 좀 높게 가져가는 뭐 가동률이 지금 DB하이텍도 계속 26개월째 100%를 좀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캐파 확장이 좀 절실해 보이고요. 오히려 웨이퍼 단에서는 지금 가격 인상 요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격 ASP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Q는 조금 제한되어 있지만 그 공장 효율화를 통해서 지금 웨이퍼 단도 한 9천 장 정도 이제 매월 생산량을 늘렸고요. 2022년까지도 이 추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동사의 이제 반도체 및 차량용 수요 확대에 따라서 뭐 여전히 공급은 조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지금 부천과 상호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월 캐파 기준으로는 12만 9천 장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되고요. 네. 각 랩에서 지금 한 9천만 장 정도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연평균 가동률이 96%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뭐
폐 가동률이 100%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좀 뭐 증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네. 증설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이익률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뉴스가 됐지만 미국이 이제 반도체 관련한 주권을 뭐 중국을 대비해서 그렇죠. 잡고 있기 네. 때문에 중국의 SMIC를 제재를 통해서 오히려 이 팹에 대한 그 공급이 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K 반도체에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중국 자체도 1, 2년 사이에 중소 팹 리스들을 계속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8인치에 대한 수요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지금 뭐 IT에 대해서 빅사이클 얘기들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사실 좀 재미는 없었고요. 근데 네. 대신 이제 3분기 단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반도체는 조금 이제 저점 매수를 좀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데 5만 원대 가격대면 사실은 뭐 크게 잃을 건 없는 가격이다. 특히나 뭐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 가격대에도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DB하이텍 뭐 관심 네.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이트질러와 함께 DB하이텍까지 짚어봤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조금 전에 이제 선물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3대 지수 모두 다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지표가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테이퍼링 관련한 언급들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1.5 떨어졌죠. 이하로 좀 밀리면서 좀 네. 뭐 관망세 및 우려가 나왔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PPI나 CPI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비용단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그 공급자 물가는 올랐는데 네. CPI는 컨센서스를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직 가격 전가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부분들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었지만 여전히 뭐 시장 방향성은 조금 부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조금 시장이 생각보다 좀 밀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좀 없는 부분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이제 선제적인 좀 하락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어서 네. 15, 16일까지도 좀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조금 한편으로 좀 지루했다라는 부분들 이슈가 있었고요. 한국 시장이 이제 6월 달에 사실 좀 다들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루한 부분들은 뭐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그 흔히 한국의 밈이라고 하는 주식들 그 삼슬라라고 하는 주식들이 좀 네. 움직이면서 상당히 뭐 그걸 보유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재미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종목들은 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회사 실적이 올해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철강이라든가 금융, 2분기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들이 높은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면 뭐 저점 매수할 구원들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때 단에서는 좀 재미는 없지만 3분기, 4분기를 보면은 여전히 이제 방향성은 좀 우상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삼성전자 8만 원 이하나 뭐 이렇게 하이닉스 12만 원 레벨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내내 아마 계속 상단을 제약하는 이슈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금리 인상,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들인데 실질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작년처럼 뭐 편한 장은 아니고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에서 종목 섹터 순환매를 좀 대응해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 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과 저점 매수를 병행하는 계좌 관리를 좀 하는 상황들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내내 말씀드리지만 아마 알파 창출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뭐 네. 작년처럼 뭐 장이 올라서 그냥 내 잔고가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장은 아니고 열심히 좀 뛰어야 알파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밸런스 있게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의 김성민 PB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 지은 가운데 지금 현재 선물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0.05% 오르면서 13,800포인트 위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약 2% 정도 아래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선물 역시 0.1%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0.44%만 오르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에 잇따른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투자의 아침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30분 글로벌 이슈투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